안녕하세요. 아티클마테산의 아무태입니다. 여러분도 온라인 쇼핑 많이 해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라인 쇼핑하지 않고 넘어가는 주도 없을 것 같고 거의 매일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온라인 쇼핑에서의 제품 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에 반품을 하게 되면 반품비를 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인지 아니면 반품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한 업체들의 전략인지 몰라도 요새는 반품비도 받지 않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소비자들에게는 반품 비용도 들지 않아서 제품을 구매하기가 더 쉬워졌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반품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업체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들 중에서 반품을 많이 하는 제품이 뭘까요? 당연히 옷과 신발 이런 거겠죠. 그 외의 제품들은 반품하는 경우 주문했다가 원래 주문했던 제품과 조금 다르다든지 아니면 불량이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반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옷과 신발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보면서 나한테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주문했지만 막상 입어보니 어울리지 않아서 반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옷을 사게 될 때는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직접 입어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 여러 벌을 들고 드레싱룸에 들어가서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은 사고 마음에 들지 않은 제품은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붐비는 매장에 가면 이런 피팅룸에서 옷을 몇 벌 입어보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원래 이런 피팅룸의 기원은 귀족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에서 옷을 여러 벌 입어보는 이러한 럭셔리한 서비스로 시작했는데요.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개인 드레싱룸에 들어가서 옷의 치수를 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착용해보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팅룸은 이렇게 매장에서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옷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하는 장면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의류 매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직접 옷을 입어보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경험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옷 여러 벌을 구매하고 또 같은 옷 같은 경우도 여러 사이즈로 구매한 다음에 직접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반품을 하게 되는 것이 온라인 쇼핑의 스타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쇼핑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비율이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증가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류 구매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옷을 사고 입어보고 자기에게 맞는 것만 구매하고 반품하기 때문에 옷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반품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의류가 아닌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반품 비율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도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오는 경우 반품 비율이 15%에서 30%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당연히 여러 옷을 주문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는 옷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에서의 반품률이 이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규모가 미국에서 한 해에 12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품이 된 상품 같은 경우는 매장에 다시 진열되거나 아니면 재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도매업자에게 넘겨지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땅에 매장되거나 소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품된 제품들이 대량으로 도매업자에게 넘어가고 이러한 상품들이 또한 도매 전문 업체에서 폭탄 세일 이런 걸로 팔리는 걸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매업자에게도 넘어가지 못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서 버려지는 반품 제품에 대해서 심야 토크쇼에서 우스갯소리 소재로도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According to a new report, a 39,000-ton pile of unsold clothes from fast fashion retailers has accumulated in the Chilean desert. Now all they have to do is build 4 walls around it and throw up a sign.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반품이 증가하고 또한 소비자에게 무료 반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처음엔 업체별로 차별적인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사용자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였는데요. 점점 넘쳐나는 이 반품 제품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반품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비행기나 해상을 통해서 판매되는 국가에 들어오고 여러 물류 창고를 거쳐서 소비자가 주문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배달되고 그런데 소비자는 정작 사용하지도 않고 반품하게 되고 이 반품한 제품들은 재활용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경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비효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비효율을 만들어내는 건 다름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전략에 의한 거였고, 단순히 소비자의 변심이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이렇게 사용자들이 행동하도록 부추겨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든 제품을 많이 팔려고 이렇게 무료 반품을 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까지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막상 반품을 받게 되면 그 처리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소비자가 반품을 하게 되면 제품을 수거해야 되고요. 수거된 제품이 모인 곳에서는 반품된 제품이 제대로 된 반품 제품인지도 확인을 해서 주문한 물건과 같은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반품된 제품이 사용된 적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무료 반품을 악용해서 소비자들이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넣어서 반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주문은 비싼 제품으로 해놓고 정작 반품에는 벽돌 하나 넣어서 반품하는 경우도 미국에서 한 5%에서 10% 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반품하게 되는 경우는 구분이 쉬운데, 의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주문했는데 사용자가 고의로 자기가 쓰고 있던 다른 청바지를 넣어서 반품하게 됐을 때 이 반품을 검사하는 쪽에서는 고객이 돌려보낸 청바지가 주문한 청바지와 같은 건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반품된 제품이 다시 팔리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 않은데요. 어떤 매장에서 팔린 제품이 반품되어서 그 매장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그래도 다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이 반품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다음에 다시 판매를 위한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의 특성상 반품된 제품을 다시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미용 제품이라든지 속옷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반품됐을 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경우에도 다시 재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위생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반품된 제품이 다시 팔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 때문인데요. 요새 의류업체 중에서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대량으로 싸게 생산해서 이익을 얻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업체가 한 3만원짜리 옷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옷을 산 고객이 반환기한인 30일에 가까워서 반환을 했다고 쳐보시죠. 이 무료 서비스로 반품된 상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수거하고, 수거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반품 물류센터로 보내고, 반품 물류센터에서는 반품된 제품들을 다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포장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미 이 업체는 3만원짜리 제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2만원에서 2만 5천원의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고객이 지불한 3만원은 다시 환불해줘야 되니 결과적으로 이 반품 절차가 이 업체에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반품된 제품의 상태가 양호해서 다시 매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라 한들, 이미 해당 제품이 시장에 나온 지 30일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내놓는 경우는 어느 누구도 이 제품을 3만원에 사려는 고객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물론 여러 브랜드의 옷을 판매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품된 제품들을 다시 특정 기한 안에 해당 브랜드로 반품을 넘기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도 매장이나 아니면 각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반품된 제품들을 다시 어느 곳에 싼 가격에 팔 건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도달한 경우에는 의류가 아닌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분해를 해서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옷 같은 경우는 무게 단위로 달아서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톤 단위로 수톤, 수십 톤에 해당하는 옷을 해외에 넘기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의류 제품들이 반품이 되어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반품된 의류 중에 25% 정도가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반품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회계 처리상에서 손실 등으로 기록되면서 업체에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회계상 항목에서도 사라지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도 없다 보니 이렇게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반품된 제품들은 그냥 업체가 가장 편한 방법대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 같은 경우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제품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 이러한 제품들이 정말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반품된 제품들을 기부하게 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업 PR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기부 행위를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10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내가 구매한 제품을 정말 싼 가격이나 공짜로 받아서 쓴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 제품을 10만원을 주고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품된 제품들을 처리하면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일 텐데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품을 반품하게 되는 경우 반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직접 버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냥 필요한 경우 그냥 쓰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원래 온라인 쇼핑이 생기기 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제품 반품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점점 커지면서 일부 스타트업 같은 경우 무제한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자포스 같은 업체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신발 업체인데 신발 같은 경우도 직접 신어보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알기가 힘들고 또한 사이즈도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신발을 사는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어보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포스가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게 되었고요. 이러한 신상업체가 이러한 무료 반품 서비스를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되니 기존의 대형 리테일 업체들도 하나둘씩 무료 반품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 간의 극단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무료 반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비중이 점점 늘게 되면서 이러한 대형 업체들도 이러한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드는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대형 업체에게도 이러한 반품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기업의 수익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런 무료 반품 서비스를 악용해서 소위 말하는 리크레이셔널 쇼핑, 여러 가지 물건을 주문해서 한번 뜯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시어스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한 1,400명 정도 있는데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제품의 대부분을 반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고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류 제품들이 아니라 더 큰 제품들을 구매해서 반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트랙터나 잔디깎기 머신, 냉장고들을 주문해서 바로 반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품이 증가함에 따라 반품된 제품들을 처리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드파티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생겨나서 반품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나는 반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처럼 반품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업체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어떤 특정 업체가 이러한 무료 반품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게 된다면 업체와의 경쟁에서 도태되면서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무료 반품 서비스의 행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규제가 이어지거나 이러한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업체 같은 경우도 이 무료 반품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에 그때가 되어서야 이러한 행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제품들이 그냥 버려지게 되는 무료 반품 서비스는 얘기만 들어봐도 생산과 운송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 같은데요. 이 기사의 마지막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환경에 피해를 덜 주고 필요 없는 폐기물을 덜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40%의 소비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 패턴을 보면 이러한 설문조사 응답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내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반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부분과 전혀 다르게 소비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여러 번 반품을 하긴 했지만 저도 나이가 든 세대여서인지 주문한 제품이 불량이거나 상품 설명 페이지에 설명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여러 제품들을 구매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쉽게 무료 반품을 하는 경우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무료 반품의 폐해는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도 없고 이러한 사용 행태를 부추겨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업체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어야 되고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고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발전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와닿는 부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점점 늘어가는 부분들은 단순히 업체가 정책을 바꾸거나 소비자의 양심에만 기댈 수는 없고 적절한 규제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필요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제품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